내가 서 있으면 잘하고 떼들만다 이거야 제대니까. 코인 하면은 뭐 돈이 이제 뭐 몇 배가 된다. 어머, 이런 세상도 있구나. 완전히 그냥 딴 세상을 보는 것 같았어요. 이런 데서 사셔야 돼. 내가 딸 안 해. 적어도 10배 이상 계산하고 싶더라고. 여러분들 인생이 다 깨어있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깜찍 해야 될 나는 줄 아는데 한참 인생한테 놓고 내고는 먹었지. 몇 안 되는 계층 이동의 수단의 하나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지 뭐. 아니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게 다 부러워서 그러는 거야. 아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부러우니까 자랑을 하고 자랑을 하니까 부러워지고. 행사 프로모션 얘기하고 뭐 식사하고 아주 그냥 뭐 크게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깜빡 넘어가는 거죠. 상장 당시에 일평균 거래 금액이 하루에 200억 원 정도가 됐습니다. 그 정도 거래량이 나올 정도면은 1000억 이상의 피해를 본 피해자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올해 쉰을 간 넘긴 김모 씨. 햇볕조차 제대로 들지 않는 고시원에 삽니다. 월세 20만 원. 두 사람이 서 있기조차 버거운 10제곱미터 남짓한 공간입니다. 김 씨는 약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우울증과 위경련, 불면증 약까지 하루에 먹는 양만 20알이 넘습니다. 김 씨의 삶은 아이코인을 알기 전과 후로 극명하게 나뉩니다. 3년 전 다단계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모두 날렸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한 9천만 원인데 그러니까 빚내서 하신 겁니다. 뭐 저 사업 자금도 들어가고 이제 뭐 대출 받은 것도 있고 이제 그 상황입니다. 후배를 통해서 알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사무실 갔을 때 사람들이 막 니가 터졌어요. 말 그대로. 김 씨가 코인으로 돈을 날렸지만 원래 살 집이 없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 집에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코인 투자 피해자를 모아 경찰서에 집단 고소를 한 이후부터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계속 협박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협박이 이제 전화 통화로도 오고 그리고 제 원래 살던 집에 차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좀 험상 묻은 뭐 조폭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딱 그런 경우도 있고 미행을 많이 당했습니다. 이렇게 도저히 신변 때문에 힘들어가지고 지금 집에 못 들어가고 고시원을 돌아다니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고시원을 전절하길 벌써 6개월. 금전적인 피해에다 2차 피해까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사이 생계는 뒷전으로 밀렸습니다. 김 씨는 피고소인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려달라며 경찰서와 검찰, 청와대를 시간 날 때마다 찾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중간에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많았습니다. 근데 피해 규모라든지 피해자들이 이게 너무 안타까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빠져버리면 이 사건이 이게 잘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거를 이제 잡고 또 제2의 제3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끔 최소한 이거는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을 때까지 제가 가져갈 겁니다. 예전에 아이코인 교육장이 있던 곳을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실례합니다. 저 KBS에서 나왔는데요. 예, 예. 사장님 혹시 여기가 예전에 뭐가 있었어요? 예전에? 예예예. 예전에는 모르겠어요. 뭐가 있는지. 교육장이 사라진 지는 이미 오래됐습니다. 뭐 교육장만 이렇게 있었던 겁니까? 뭐 다단계 뭐 수시가 다 짜죠 뭐. 30대가 많아요 다. 60 젊은 사람들 7, 8년밖에 안 있었어요. 김 씨는 이곳에서 가끔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 서로를 다독이며 정보를 나눕니다. 여러 차례 설득 끝에 어렵게 만난 코인 투자 피해자들. 50대 이상의 평범한 주부들입니다. 대부분이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코인에 투자했다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이들이 빠지게 된 계기, 바로 말레이시아에서 열린 투자자 초청 행사였습니다. 참석자들은 나흘 동안 공짜로 해외여행을 하며 말 그대로 융숭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한 8, 90%가 거의 중국 사람들이거든요. 우리 집은 서울은 얼마 안 되고 중국식 그 음식인데 음식가 이런 거가 있고 저런 거가 있고 시계보다 음식이 나가 돌아가지고 뭔가 부리는 거야 뭔가. 다단계 방식의 아이코인은 어떻게 회원을 모았을까? 회원으로 가입한 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주요 가상자산을 구입하게 합니다. 회원이 구입한 코인을 아이코인 계좌에 위탁하면 일정 기간이 지나 배당금을 받는 구조입니다. 또 다른 회원을 유치해오면 장려금은 더 커지는 구조. 아이코인사는 한 달에 최고 15%, 4천만 원 이상 투자하면 매월 18%까지 이익을 배당하겠다고 광고했습니다. 고급 승용차와 명품 시계 제공, 크루즈 여행은 물론 미국 나스닥에 상장되면 주식까지 나눠주겠다고 유혹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원금 보장과 자유로운 계약 해지도 가능하다고 속였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 제대로 약속이 지켜진 건 없었습니다. 처음에가 조심스러워가지고 200, 300 조금 냈다가 자주당 일이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람이 빨리 들어가잖아요. 공식도 내 말 듣고 5,500을 듣고 우리 공식은 내가 알기엔 4억 얼마 알렸어요. 소액을 투자했던 처음 몇 개월은 월 10%의 이자가 제대로 나왔다고 말합니다. 얼마 안 되는 이자에 속아 세 자매는 다단계 코인의 늪으로 깊숙이 빠졌습니다. 아이코인은 말레이시아 행사와 프로모션으로 대규모 투자금을 받은 뒤 3년 전 갑자기 거래소를 폐쇄했습니다. 돈은 찾을 수 없게 됐고 돈독했던 가족관계는 금이 갔습니다. 앞으로 언니하고 통화 안 하고 싶은데 언니하고 전화하지 말자 이러더라고. 알았다고 내 전화 안 할게 이러고. 피해자들 중에는 공무원과 교사는 물론 회계사와 변호사 등 전문직도 많았습니다. 회계사라든지 세무사, 의사, 사실 변호사가 있었어요. 이게 그냥 조직적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도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아이코인의 피해는 서울과 수도권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서울을 비롯해 부산과 울산, 전주와 제주 등 전국 10여 곳에서 코인 교육장이 운영됐습니다. 센터로 불렸던 투자자 교육장.
지금도 운영 중인지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아주머니들고 한 40대 정도 넘는 사람들 이제 변경시 왔다 갔다 하고. 간판도 없었고 그냥 사무실로 쓴 걸로 알고 있어요. 제주공항에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한 오피스텔. 아이코인 간부들이 센터 개점 행사를 크게 열었던 곳입니다. 남아있네. 3년이 흐른 지금 간판은 사라졌지만 당시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임대 상태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지금 관리비도 안 내고 지금 월세도 조금 밀려 있는 걸 알고. 초기에는 엄청 크게 행사도 했었고 그 이후로 그렇게만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고요. 앞에서 지금 막 싸움도 하고 누가 찾아와가지고 고함치고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주 토박이로 20년 동안 버스 운전을 해온 전모 씨. 전 씨도 3년 전 행사장을 찾았다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7천 정도 했고 대출은 한 3천 정도 받아서 했죠. 그쪽에서 이제 이런 거는 돈이 되니까 대출이라도 받아서 집어넣고 빨리 키워서 벌어야지 자꾸 바람 넣고 해서 사람을 아주 그냥 혹하게 하는 거죠. 이제 정신 못 차리게. 서귀포 전 시장인가 왔었고 그래서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많이 넘어갔죠. 이제 이거 진짠가 보다. 네, 그렇게 물론 그 사람도 이제 이용 당한 거죠. 이제 6개월도 안 돼 투자금을 모두 잃고 냉가슴을 앓은 전 씨. 최근에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위암 진단까지 받았습니다. 대출 원금도 갚지 못한 상황이라 수천만 원의 치료비가 버겁기만 합니다. 스트레스 받고 이제 하니까 이제 소화가 안 되고 그래서 이상하다 해서 이제 받아보니까 그런 게 좀 나와가지고 지금 그거 이제 또 치료도 받아야 되고 대출도 갚아야 되고 힘든 상황입니다. 약물 치료로 초기라서 한 3천만 원 정도 든다 그러더라고. 전 씨처럼 투자금을 잃고 병까지 얻은 사람은 여럿입니다. 울산에 사는 이모 씨도 5년 전에 암이 완치됐지만 3년 전 투자 피해를 겪은 후 극심한 스트레스에 암이 재발했습니다. 아들 명의로 대출까지 받아 1억 원 넘게 투자한 탓입니다. 트로트도 갈 수 있는 자리에 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들한테도 이제 그래서 이제 투자를 하게끔 했어요. 4천만 원 정도 대출을 받았었거든요. 3,800 넣으면 바로 될 수 있는 조건이 됐었거든요.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부추겼던 울산 코인 강의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는 건물 흔적은 사라지고 아파트가 들어설 부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중간 모집책이 활동했다는 건물도 찾아가 봤습니다. 이제는 아이코인이 아닌 또 다른 코인 강의장으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KBS에서 나왔는데요. 안녕하세요. 여기 혹시 심 선생님이라고 되실까요? 지금 안 계신데. 여기 안 계세요? 예. 여기는 뭐 하는 데입니까, 선생님?
60만 원 왔다. 예. 근데 여기는 뭐 하는 데인지 좀 궁금해가지고. 저도 잘 몰라요. 아니 여기 계시는데 모르는. 우리 아파트 분양 때문에 잠시 온 것뿐인데. 아파트 분양이요? 아파트 분양하고는 관계가 없는데. 예. 아 여기서 무슨 이렇게 교육 같은 게 이루어지나 봐요? 지금은 안 해요. 아 지금은 안 하시고 그때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님은 잘 모르겠어요.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취재진이 찾은 아이코인의 센터 5곳 가운데 현재 운영되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확인한 피해자만도 300명이 넘습니다. 확보한 1100페이지 분량의 피해자 송금 내역과 전자 지갑 등을 분석했더니 전체 피해액은 238억 6천만 원. 신고하지 않은 피해자와 금액까지 고려하면 최소 1,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됩니다. 취재진은 아이코인 대표 조모 씨 등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 통화를 시도하고 문자까지 보냈지만 아무도 답은 없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IT 기업체 대표 황승익 씨는 몇 년 전 우연히 찍은 사진 한 장 때문에 큰 곤욕을 치렀습니다. 3명이 찍힌 평범해 보이는 이 사진. 황승익 씨에게는 악몽의 시작이었습니다.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받고 있는 다단계 코인 업체가 이 사진을 영업에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IT 서비스를 하는 회사인데 저희 회사와 제휴를 했다. 혹은 전시회에서 저와 찍었던 사진을 가지고 무슨 협력업체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사업사 명의에 이용한 도용 피해를 당한 입장입니다. 이들이 황 씨를 내세워 영업한 다단계 코인은 P코인. 다단계 조직을 통해서 유통한 코인은 그럴듯한 용도를 설명합니다만 전부 거짓말이었고요. 이 회사가 주장하는 제휴처라든지 모두 거짓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용도 없는 코인을 사실 투자했다가 지금은 전액 손실 본 피해자들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P코인에 투자해 피해를 입은 사람은 현재까지 확인된 수만 해도 3,000명가량. 피해 금액도 200억 원이 훌쩍 넘을 것으로 추산되지만 수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이 핵심 용의자 한 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강 수사가 필요하다며 2차례나 신청을 반려했습니다. 그 사이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들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되는 사기 집단들이다.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이들이 죄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강만하게 놔두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죠. 이 피의자라고 예상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저희 피해자들한테는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사실 다른 다단계를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가 막힌 거죠. 투자금을 모은 뒤 돈을 가로채는 방법은 코인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로 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며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채굴권을 팔고 또 이를 덮으려 다른 코인을 판매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했습니다. 제 지인의 지인인데 그분이 이제 이걸 가지고 오셔가지고 채굴기를 하면서 판매를 하더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발행 코인인데 채굴기로 팔아먹은 거라 이 사람들이. 그걸 못 해주니까 내난 거라. 고스닥에 상장을 하려니까 다단계 코인이라서 안 되기 때문에 방판으로 돌리다 하더라고요. 고스닥에 상장을 한다 해가지고. 걔도 또 그렇게 알고 있었지. 그래서 이렇게 뭘 딱 받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사건으로 경남 창원과 진주에서만 7억 원 넘게 피해가 났습니다. 피해자 60명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수사를 촉구하고 있지만 아직 진전은 없는 상황입니다.
투자 사기의 미끼가 되는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 도대체 여기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 취재진은 전문가에 의뢰해 코인을 직접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제작은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컴퓨터 프로그램을 내려받아 몇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대표님 그럼 이제 시작할게요. 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코인을 만드시려면 기본적으로 두 개의 프로그램이 필요하신데요. 하나는 이제 지갑이라는 프로그램이고요. 그러니까 지갑의 프로그램의 역할은 뭐냐면 은행의 계좌번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제 비트코인 주소를 만드는 건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KBS 코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새로운 코인 하나 만들어 볼 텐데요. 역시 이제 시중에 떠도는 이제 ERC20 표준 코드를 제가 그대로 카피할 거고요. 지금 저희가 KBS 코인으로 바꾸기로 했기 때문에 여기를 KBS 코인으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여러분들이 설치한 지갑 주소를 이제 입력하셔야 되는데, 자, 제가 지금 한 것은 제가 사전에 설치해 둔 인터넷 지갑, 그러니까 비트코인 지갑의 주소를 복사한 것이고요. 복사한 것을 여기다가 붙여 넣기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역시 여기에도 붙여 넣기를 하면 됩니다. 코인 발행량도 마음대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1억 개를 발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서 10,000, 10만, 100만, 1000만, 1억 이렇게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가 이거를 소위 말하는 블록체인 위에다 올리기만 하면 이제 새로 만들어진 코인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게 되고요. 한 15초 정도 대기하시면 되는데 이제 블록이 만들어졌다고 이 부분에 신호가 뜨게 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면 됩니다. 네. 자, 이제 새로 만든 코인이 블록체인에 올라갔고요. 우리 지갑에 잘 들어와 있는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큰 가져오기를 하면 이제 보시다시피 만들어진 코인 1억 개가 올라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코인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기도 쉽습니다. 제가 사전에 주소를 받았고요. 10,000개 정도를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0개가 가는데도 15에서 20초 정도가 소요가 되고 그 휴대폰에 설치되어 있는 지갑으로 이 코인이 옮겨갔을 겁니다. 자, 지금 코인이 갔기 때문에 지금 여기 지갑에 숫자가 줄어드는 건 이제 보셨을 거고요. 정말 짧은 시간에 KBS 코인이 취재진의 전자지갑에 담겼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채 10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것처럼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서 했는데도 한 5분, 10분 정도 걸렸는데요. 좀 숙련자는 1분 정도면 되고요. 그러니까 비숙련자라고 하더라도 따라 하시더라도 한 5분 정도면 됩니다. 다단계 코인을 포함한 시중의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이렇게 쉬운 과정을 거쳐 탄생합니다. 이 같은 작업을 해주는 곳은 얼마나 될까? 취재진은 인터넷에 가상자산 제작을 검색해봤습니다. 코인을 만들어준다는 회사가 수십 개 쏟아져 나옵니다. 취재진은 검색업체 가운데 한 곳에 가상자산 발행과 백서 제작, 그리고 거래소 상장까지 가능한지 문의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좀 만들어서 해도 이게 좀 가능성이 좀 있나요? 좀 궁금해가지고요. 이제 프로젝트 콘텐츠나 소재를 어떻게 좀 잡으시는지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부분들인데 충분히 있죠. 직접 찾아가 확인해봤습니다. 먼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해선 법인이 필요하다며 법인 설립을 권합니다. 그것도 해외 법인이 좋다고 말합니다. 진짜 잘 구성된 팀으로 프로젝트 성과를 좀 잘하고 되게 잘 되고 있는 사례들이 조금 많아요. 결국은 국내 법인이 아니라
국내법인 시작을 하고서 진행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국내법인을 하면 제재가 너무 심해서 그리고 시행법인들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더 심해요. 관련 거래소들이 조금 많은 이제 홍콩이나 중국이나 아니면 싱가포르 사무실이나 직원은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합니다.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입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제작 과정별로 구체적인 금액도 제시합니다. 코인이랑 엑스랑 홈페이지까지 해가지고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이효리 같은 경우에는 진짜 적게는 800만 원, 많게는 2,000만 원까지. 코인을 국내 거래소에 상장하는 비용도 정해져 있다고 말합니다. 거래소 상장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거래소는 사실 천차만별이죠. 몇천만 원부터 몇십억 이렇게 나와요. 그런 곳을 가려고 하면은 거래량도 있고 마케팅도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마케팅이 아니라 해외 사용자 마케팅을 해서 또 개발자 인프라뿐만 아니라 직접 하시는 이제 개발 인력들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해줄 수 있는 팀원들이 구성이 되어 있어야 해서 시간도 걸릴 뿐더러 비용적인 부분도 있죠. 우리가 어쨌든 최소 한 장부터 한다고 보시면 범인선에부터 최소한 이제 좀 작은 거래도 정도가 나왔나 이제 최소한의 거래량들을 맞추기 위해서 이제 자전 거래하는 부분은 당연히 있고요. 수익이 발생을 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하는 거. 1억 원만 있으면 가상자산과 이를 설명하는 백서, 없는 거래 실적을 만드는 일까지 원스톱으로 가능한 셈입니다. 특정 코인을 상장시키기 위해서 거래소를 만드는 경우도 있었죠. 옛날에는 거래소에 상장피라는 게 있었어요. 특정 어떤 코인을 상장하게 되면은 이 코인의 몇 프로를 준다던가 아니면은 이 상장한 대가로 거래소에 얼마를 준다던가 하는 그 피들이 있었거든요. 취재진은 이렇게 만들어진 코인들 중에 사기 등 여러 혐의로 상장 폐지된 가상자산들의 거래 형태를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사기코인 프로젝트는 초반에 거래소 상장을 하면 가격을 올리기 위해서 펌핑 작업이라는 걸 합니다. 주로 일주일 이내에 자전 거래라고 하는 판매자와 구매자 사이의 통정 매매 방식으로 가격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고 실제로는 판매자들, 즉 사기범들이 자신들이 보유한 코인을 모두 팔고 떠나면 가격이 폭락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사기 코인의 그래프를 보면 마치 급격한 산에 등산하는 모양처럼 급격하게 상승했다가 나중엔 0으로 수렴하는 그런 거래량의 그래프를 혹은 가격 그래프를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래 매매는 그래프 모양에서 특색이 드러납니다. 가격이 60원과 70원 사이에 형성이 됐는데 마치 저희는 이걸 무지개떡 그래프라고 하는데요. 가격이 일정한 금액으로 스펙트럼처럼 나뉜 상태로 거래만 반복되는 행위, 즉 호가창의 갭이라는 그 가격대로만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는 자전거래의 특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가진 다단계 코인은 하지만 쉽게 사건화되지 않습니다. 투자자들의 믿고 싶은 마음을 이용합니다. 요즘의 다단계들은 눈에 안 보이는 이 디지털 상품, 디지털 코인들을 팔고 있거든요. 이 코인들은 황금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거래소 상장 전까지는 투자금을 찾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다단계 조직의 특징은 환전소라고 불리는 본인들만의 어떤 포인트 교환하는 황금 장치를 만들어 놓고 초기 투자자 일부는 마치 폰지 사기, 아랫돌 빼서 윗돌에 올리는 형태로 일부 투자금을 돌려주는 형태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그 환전소가 다시 오픈될 때까지 조금만 기다리면 투자 원금을 찾을 수 있으니 기다려달라, 안심해달라 이런 형태의 설득이 많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확인한 아이코인이나 두 종류의 P코인 모두 행태가 비슷합니다. 다단계 형태로 비현실적인 고수익을 보장한다거나
각종 첨단 기술을 이야기하며 나스닥이나 코스닥에 상장한다는 경우, 투자를 늘리라며 고급 경품을 내걸거나 원금 보장을 약속한 뒤 수개월 동안 인출을 못하게 하면서 자체 코인 거래소가 폐쇄되고 그 뒤 해킹이나 홈페이지 업데이트를 핑계대거나 시간을 끈다면 한 번쯤 의심해봐야 합니다. 취재진이 만난 피해자들은 1년부터 길게는 3년 넘게 환전소가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거나 운영진들로부터 정상화될 거라는 이른바 희망 고문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폐쇄된 거래소가 다시 열려 돈을 찾았다는 피해자는 단 한 명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이 같은 지연 전략은 경찰이나 검찰 수사를 피하고 부정하게 모은 투자금을 은닉할 시간을 벌기 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찰이 최근 5년 새 가상자산 불법 행위로 검거한 피의자는 770여 건에 1,900여 명. 금액으로 치면 4조 7천억 원이 넘습니다. 지난해 2조 2천억 원의 피해를 낸 V글로벌 사건이 전체 금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V글로벌 대표에게 이 법원이 징역 22년형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보상 계획이 있습니까? 하지만 업계에선 V글로벌의 버금가는 다단계 코인 사기 사건이 연이어 터질 것이라는 경고가 나옵니다. 금융감독원 불법금융대응단에 신고를 하면 등록된 금융기관 혹은 허가된 금융기관이 아니란 이유로 신고 접수조차 거부를 하고 있고요. 일선 경찰서에 고소장 형태로 민원을 제시하면 수사관들 입장에서는 모든 피해자 진술을 확보해서 기소를 하고 검사와 수사를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사의 어려움 때문에 수사 착수에도 몇 개월이 걸리고 실제 수사를 착수해도 결론이 나기까지 2년 이상 걸리는 형태로 신고를 포기하거나 혹은 아예 신고조차 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코인 사기는 저희가 예상하고는 피해자가 몇십만 명은 된다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신고된 케이스는 아마 10%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데이터 분석 작업이 한창인 이곳은 블록체인 보안업체입니다. 이 업체는 자체적으로 가상자산 범죄 신고센터를 3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접수받은 가상화폐 피해 신고는 1,430여 건, 하루 평균 2건 가까이 됩니다. 경찰이 5년 동안 접수한 가상화폐 범죄 신고 770여 건보다 2배나 더 많습니다. 접수된 피해액만 4,560억 원. 취재진은 취재 과정에서 확보한 사기 용의자와 피해자들의 전자지갑 주소 20개를 선별해 추적을 요청했습니다. 저희가 이제 추적해드리는 부분은 이런 지금 혐의자 주소, 혐의자 계좌번호를 가지고 추적을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어떠한 거래소로 이동됐는지를 확인을 하는 거거든요. 추적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 세탁 정황이 확인됩니다. 이 지갑 주소 같은 경우는 지금 해외 거래소로 빠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자금이 해외 거래소로 이동된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자금 일부는 이제 다른 중개 지갑들을 통해서 약간 믹서 형태로 이제 자금 세탁을 조금 이루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범죄에 이용된 전자지갑까지 추가로 발견됩니다. 빨간색으로 표시된 거는 저희가 이미 다른 범죄 사건에서 저희가 체크를 해놓은 부분을 표시를 하고 있거든요. 범죄가 일어났던 지갑이라던가 다크웹이라던가 악성 사이트들에서 발생된 지갑 주소들을 저희가 따로 모으고 있어서 블랙리스트로 등록돼 있는 다른 혐의가 있는 지갑 주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범죄 혐의와 연루된 전자지갑이 분석 의뢰한 20개 가운데 절반이나 됐습니다. 대부분의 가상자산이 국내 거래소에서 환전됐지만
중국계 코인 거래소로 빠져나간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그렇지만 블록체인 업체가 추적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입니다. 해당 전자지갑의 소유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야만 밝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코인 피해자로 피해 회복이 된 케이스가 지금까지 전무합니다. 그 이유가 신고를 해도 수사가 제대로 진행돼서 처벌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고 모든 피해자들의 피해 내역을 다 범죄 목록화해서 기소해야 되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 진술을 확보하기 굉장히 어려워서 경찰들도 수사를 좀 꺼리는, 앞으로 이거는 더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종가 기준 3,300선을 돌파했습니다. 비트코인의 가격이 사상 처음으로 5만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최근 몇 년 새 불어닥친 코인 투자 열풍. 젊은이들에게 코인에 대해 물었습니다. 사실 20대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아니면 뭐 주식 같은 경우에서 변동성이 적은 자산으로는 사실 큰 부를 창출해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코인을 몇 안 되는 막대한 부를 이렇게 순식간에 점핑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도권에서 규제가 안 갖춰졌을 때 이제 코인이 사고 파는 게 가능해지니까 비트코인이라던가 다른 코인들이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에는 투기의 모습이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화폐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중요한 조건 중에 하나인 그 변동성이 적어야 된다는 부분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도박과 투기, 계층 이동의 사다리.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엇갈린 시선 속에 가상자산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했습니다. 4대 가상자산 시장의 2년 전 거래 규모는 약 300조 원 수준. 1년도 안 돼 10배가 넘는 4,900조 원까지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하루 평균 20조 원 이상의 가상자산이 거래됐다는 의미입니다. 2년 전 3만 4천여 명 수준이던 가상자산 신규 계좌 개설자는 120배 이상 늘어 430만 명까지 증가했습니다. 가상자산 계좌를 만든 10명 가운데 6명 이상은 20, 30대 MZ세대였습니다. 사실 이거는 한 사람에게 다수의 돈을 몰아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모두의 사다리가 아니다. 결국에 한 사람만 성공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얘기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저는 사행성 그리고 돈을 빠르게 많이 벌고 싶은 심리 때문에 코인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미 후유증은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가상화폐 루나와 테라가 99%까지 폭락하며 전 세계에서 50조 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40대 회사원 이모 씨도 루나 테라 소송에 동참했습니다. 이 씨는 루나 테라 코인에 4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딱 일주일 만에 날렸습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는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걸렸고요. 그러니까 스테이블 코인이라 이름도 붙였고 원금이 보장되는 것처럼 말을 했었기 때문에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 거래 시장. 하루 종일 모니터 앞을 떠나지 못하며 투자 중독을 호소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주식이나 가상화폐로 인한 상담이 늘어나고 있는 거는 아주 사실입니다. 저희가 이제 19년도까지만 해도 한 500명 정도의 상담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 22년 6월 하반기에 벌써 1,136명이라는 사람들이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보아서 앞으로는 계속해서 더 늘어날 전망이라고 생각합니다. 투자 실패와 사기 피해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고통에 빠져
정신과를 찾는 경우도 늘었습니다. 처음에 우연히 주변에서 코인을 한다. 그래서 얼마를 돈을 벌었다. 그러면 본인만 뒤처진 것 같은 포모 현상이 생기죠. 그런 불안감도 있고 아니면 호기심을 시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날 보상이 들어옵니다. 그걸 하면 재미도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돈을 따는 경험도 생기고. 그런 다음부터는 우리 뇌에 강력하게 기억으로 남습니다. 왜냐하면 감정이 묻어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하는 분들의 특징이 결국 중독 현상으로 나타나는데 대표적인 게 몰래 한다는 겁니다. 몰래 해야만 그 행동을 계속할 수 있고 주변에서 돈을 빌릴 수 있고 심지어는 캐피탈, 불법 사채 이런 데 손을 대면서 엄청나게 채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이른 아침 서울 회생법원. 대기실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법정 입장을 기다립니다. 개인 회생과 파산 신청자들입니다. 오신 분들 한 분씩 이름 말씀해 주세요. 신분 확인을 거쳐 하나둘 법정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주식이나 가상자산, 코인에 투자를 했다가 빚더미에 올라앉은 이들이 많습니다. 불과 3시간 만에 개인 회생 신청자가 200명이 넘었습니다. 연령도 2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합니다. 대출금 5천 원 정도고요. 제가 그냥 개인 돈 3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그 뒤에 좀 잘 안 풀려서 일금융권까지 갔다가 코인은 이제 나중에 이제 선물 레버리지를 좀 알게 돼가지고 거기서 좀 청산을 많이 당해가지고 그냥 그 투자했던 원금이 없어지는 6개월도 안 걸렸던 것 같네요. 인터넷상의 돈이다 보니까 그냥 처음에 잃어도 그냥 크게 실감이 안 났던 게 좀 컸던 것 같아요. 올해 5월 말까지 개인 회생을 신청한 20, 30대는 15,500여 명. 법원은 최근 금리 상승으로 회생 파산 신청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지고 있지만 가상자산 투자자 보호나 규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디지털 가상자산 입법은 거래소와 업계 이해관계가 부딪히면서 국회에서 3년 넘게 논의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나 금융감독원 역시 아직까지 가상자산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거나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소한 이거는 누가 담당이니까 담당자가 이렇게 뭔가 책임을 가지고 이제 답변이 가능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어가지고 최소한 예를 들어서 가상자산을 담당하는 팀이든 부서든 어디가 있어야지 이제 거기다가 연결을 해서 이게 얘기가 시작이 되는데 애초에 그거 자체가 없는 거죠. 정부가 검찰과 경찰, 국정원까지 참여시킨 합동수사단을 꾸려 한 해 7천억 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전화 사기,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는 것과 비교되는 대목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앞세운 어둠의 코인 산업은 오늘도 성업 중입니다. 영업은 작은 오피스텔에서 점주직 형태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소 1,000곳 이상의 오피스텔과 사무실에서 그들 반의 영업과 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확한 상황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오늘 상가 괜찮으니까 지금 그 시작이니까 1년이라 사셔. 누가 몇 달 안에 적어도 10배 이상 배송할 수 필요하고
옆에 밑에만에 체마 미니멈 너무 제가 책임질게. 아니면 뭐 잃어버려지면 그냥 먹으면 되는 거 제가 책임진다고 써드릴게요. 저 그 정도 여력이 있으세요. 주변 카페에서도 코인 영업을 하는 사람들을 손쉽게 만날 수 있습니다. (70대로) 보이는 노년의 남성은 휴대전화 코인 시세판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옆에서는 (50대로) 보이는 남성도 열심히 가상자산의 장점과 미래에 대해 설명합니다. 오늘도 500%, 1000%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며 미망에 빠진 투자자를 유혹합니다. 정기 암 검진이 있어 병원을 찾는 날. 울산에 사는 코인 투자 피해자 이모 씨는 아들과 함께 새벽부터 400km에 가까운 먼 길을 달려왔습니다. 이 씨는 돈도 돈이지만 꼭 바라는 게 있다고 취재진을 붙잡고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암이 좀 몸에서 사라졌으면 좋았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리고 제가 이 대비로 인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암이 재발돼 가지고 제가 너무나 고생을 하고 너무 힘든 생활을 하고 있어요. 지금 살리를 친 사람들은 지금 너무나 떳떳하게 이제 다니면서 또 제2차, 3차 살리를 치고 다니는데 저는 울분을 토할 수밖에 없어요. 살리 친 사람, 죄 지은 사람은 정말 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